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주 예시를 가져왔는데 을축년, 을유월, 을묘일 그리고 시간을 비워놨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역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데 지금 신사대운에 있습니다. 신사대운.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죠, 여름.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4월 이제 사니까 이제 초여름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항상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지만 그 항상 이 사주 팔자가 이게 체라고 하죠. 체 몸통. 이 사주 팔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과 이 자연의 법칙, 이제 변화하는 계절, 이제 대운과 세운이죠. 이거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팔자라는 건요, 이 운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글자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외부의 환경의 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 글자들 자체로 뭐가 움직이고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팔자를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사주 명리라는 거는 자연법을 보는 거잖아요. 자연법을 보고 자연법을 공부하는 건데, 이 운을 보지 않고 이 팔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격을 본다든지 뭐 그 사람의 길신 흉신을 나누어서 이제 사주를 해석한다는 게 약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분이 지금 신사대운이라는 계절이죠, 계절. 이 계절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과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오미만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시간과 공간, 이 여름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 사주가 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럼 이 글자들이 이 여름에 맞추어서 막 계속해서 음양의 운동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겠죠. 음양의 관계에 있는 글자들이. 이 을목과 음양에 있는 간목, 그리고 뭐 임수와 음양에 있는 계수, 뭐 이런 글자들이 이런 사계절에 각각에 맞게 맞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걸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을 해야지, 이 원국만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는 거는 약간 자연법을 공부하는 명리학 입장에서는 되게 모순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주팔자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을목일간이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 팔자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8글자가 주어진 거예요. 저만의 바코드죠. 고유 바코드. 나만의 고유성, 나만의 이제 독자성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팔자를 이제 논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그릇의 크기를 태어났는가, 내가 뭐 사슴인가, 뭐 호랑인가, 뭐 내가 음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양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내가 손, 발, 뭐 육체 이런 걸 써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두뇌를 써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분수라고 하죠. 분수. 그러니까 너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 나의 분수. 그 분수를 이 계절에 맞게 따르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주팔자라는 거는 여기 천간과 지지죠. 천간과 지지, 이렇게 8글자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천간이라는 거는 우주죠, 우주. 지지라는 거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은 우주이기 때문에 오행운동을 하고, 지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천간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 이상, 뭐 야망 이런 것들이 되고, 지지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해서 이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 간지를 구별을 해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오행으로 사주를 접근하게 되면은 음양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간목과 을목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목기운이 강하다, 이 해석이 여기서부터가 이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금금목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금이 어떤 목을 급을 하고, 그리고 간목인지 을목인지 뭐 경금인지 신금인지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운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그래 천간과 지지라는 간지로 나눠서 해석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어가 있죠, 용어. 천간과 천간끼리의 관계를 저희는 이제 십간론이라고 하죠, 십간론. 그리고 지지와 지지끼리의 관계를 이제 십이신사를 본다고 하고,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저희는 이제 십이운성을 본다고 하는데, 사주 명리는 이렇게 8글자로 돼 있으니까 십이운성으로 접근을 해야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면서 음과 양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지지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오행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주 명리는 천간과 지지라는 8글자 그리고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운성으로 접근을 해야 이런 을목과 간목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운의 해석에 있어서도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주도 보시면 이런 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만세력에 넣잖아요. 이게 다 목이에요. 이게 기존대로 하면. 그러면 이 사주를 보고 뭐 초록색이 많으니까 뭐 오행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이 많다. 목이 많아서 목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뭐 을목이니까 음간의 목이 강하다. 간목이 강한 게 아니라 을목이 강하다. 이 정도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임묘진이 왔을 때 이 목이 강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행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음가양이 구별이 안 되니까 사주를 자꾸 이제 양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임묘진의 강한 목은 을목이 아니죠. 간목이란 말이에요. 간목. 그러니까 이 사주도 오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간목과 을목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이게 목이 강한데 임묘진이 오면 그럼 안 좋은 운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좋다 나쁘다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서 음과 양을 이제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그 사계절의 순환을 보시면 색깔을 바꿔서 오화가 있고요. 자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간목과 을목이에요. 간목과 을목. 간목과 을목은 오행으로는 목인데 음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던 목은 다 간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목. 간목이 기존의 12운성에서 여기 유금에서 태어나죠. 간목이. 그럼 간목은 이 방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 묘목, 임묘진이라는 봄, 특히 이 묘목, 제왕이죠. 제왕. 여기서 묘목은 이제 절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 간목이 묘목에서. 그러면은 이 음양 순역설, 적천수에서 말하는 음양 순역설에 따라서 음과 양은 대등하고 음과 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을목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목이 유금에서 태어나서 묘목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벚꽃나무가 간목이죠. 간목. 흔히 얘기하는 벚꽃나무가 이제 한 4월 중순쯤이면 이 묘목, 이 4월 달에서 만개를 하죠. 만개를 봄에. 그걸 보고 저희는 아 봄이 진짜 왔구나. 봄에 진짜 꽃이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 그러면 을목은 뭐냐? 그 을목은 간목과 반대 있으니까 이 간목이 강해지는 묘목에서는 힘이 없겠죠. 간목이 유금에서 태니까 을목은 묘목에서 태가 되겠죠. 반대로 이 음양은 대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을목이 여기 반대로 묘목에서 태어나서 이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여기서 을목은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목이 거꾸로 유금에서 힘이 없으니까 이 을목은 거꾸로 유금에서 제왕이 되는 거죠. 제왕이. 제가 항상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가을에 볏짚나무 안에 부드러운 줄기가 있죠. 이 을목과 같은. 근데 저희는 계속 인묘진의 그 벚꽃나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양 중심에 이제 해석을 계속하고 사고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아니 목이라는 게 가을 어떻게 이제 봄에서 강해지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목이 이 가을에서 강해질 수가 있냐. 벌써 이제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다 이 오행으로 이 천간과 지주를 구별하지 않고 오행으로 사주를 접근하다 보니까 동전의 앞면만 가지고 임묘진에는 벚꽃나무가 활짝 피고 그리고 여름에는 화가 뜨겁고 겨울에는 수가 차갑다 이렇게만 한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수에도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죠. 화에도 겨울에 강한 촛불이 있죠.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이 있죠. 근데 저희는 계속 낮에 화창한 태양만 생각하고 그 환한 거, 빛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양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간목과 을목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의 운동을 하니까 대등하겠죠. 그러면은.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 보세요. 저 항상 월지가 중요하죠. 월지라는 거는 그 사주팔자의 대표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월령이라는 말도 쓰고 막 엄청 중요하잖아요. 월에서 격을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6월생이에요. 그럼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6월에서 간목이 힘이 없죠. 을목이 힘이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왜냐면 유금에서 간목은 기존의 12운성이 태인데 간목이 유금에서 힘이 매우 약하다면 태라면 태에 반대 있는 게 뭐죠? 제왕이잖아요. 제왕.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유금이 제왕이 되는 거죠.
그 6월의 을목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이걸 또 금금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금목이라고 해서 오행으로 접근을 해서 목은 이 가을에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간목이라는 거예요. 간목. 얘는 을목이에요. 을목. 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약간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목이 가을에 강하냐 말이 되냐. 계속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사주를 해석을 해서 그런 거죠. 이 6월에 을목이 엄청 강한 거예요. 제왕이에요. 제왕. 거기에 묘목이 있죠. 묘목. 아까 보셨지만 묘목에서 강한 거는 간목이죠. 그러니까 을목은 그럼 거꾸로 묘목에서 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크기를 보면 을목이 제왕 중에 태죠. 태. 그러니까 제왕 중에도 레벨과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일간의 그릇의 크기가 제왕 중에는 태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왕들 중에는 이 태 정도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분의 그릇의 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간을 보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죠. 이런 비견이 엄청 많잖아요. 비견이라는 거는 겁재와는 다르죠. 뭔가 분배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대등하게 이제 분배를 해 가고, 그리고 비겁이 많으면 뭐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많지만 꼭 친구가 뭐 이제 예전 고서에는 친구나 동료가 많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약간 저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겁이 강하면 오히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비견 겁재라는 게 불특정 다수도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비견 겁재라는 건 자기의 주관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좋죠. 대신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독립성, 뭐 독립적인 업무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남의 말을 수용하거나 남의 말을 듣는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건갑제가 많으면 좀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듣고 사람과의 갈등도 많을 수 있죠. 항상 사주의 해석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비겁을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비겁이 많으면 또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손님과 고객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주는 비견이 천간에 이렇게 두 개나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 6월이잖아요. 6월. 지지라는 건 현실이죠. 그러니까 6월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나의 현실에서 가장 잘 쓰는 그런 적성 있는 글자는 이 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경금과 을목을 잘 쓰죠. 이 사람 입장에선 경금은 뭐죠? 정관이에요, 정관. 그리고 을목은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런 사회적 규범을 잘 따르면서 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뭔가 그런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주관도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고집이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관이 이 유금에서, 특히 이 묘목과 유금과 같은 이제 제왕,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왕지의 글자죠. 왕지의 글자라는 거는 이제 예전 고서나 책을 보면 어떤 걸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깊게 몰입해서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파야 된다. 그러니까 왕지잖아요.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그 분야에서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좌오묘유라는 그런 왕지의 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묘목도 있고 유금도 있으니까 지지에 그런 자기의 주관과 고집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6월에 을목이니까 제왕이잖아요. 제왕. 또 을목 일간이. 이런 비경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이 팔자를 보자마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자기의 독립적인 업무, 뭐 전문직이 됐든 자기의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사람이 폐쇄적이고 그런 집단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애를 먹겠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이 그릇의 크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왕지의 글자가 이렇게 묘유충이죠. 묘유충. 이 왕지의 충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순탄하진 않은 거죠.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그 부딪힘 속에서 이제 경쟁력을 길러서 내가 프로가 되고 내가 어떤 거에 이제 정점을 이루고 그런 프로가 되고 스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왕지의 글자가 있으니 자기 고집과 주관이 매우 강하고, 이런 비견의 글자들이 천간에 있으니 더더욱 그런 게 엄청나게 강하겠죠.
거기다 유월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경금과 같은 정관이 지지에서는 또 엄청나게 이제 잘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과 자기만의 법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밀고 나가는 힘은 좋으나 자기의 고집이 엄청나겠죠. 융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팔자만 보고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 사람이 흉하다, 뭐 좋지 않다, 뭐 비견이 많으니까 뭐 군겁쟁제, 뭐 군비쟁제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운을 보시면 자, 이분의 운 보세요. 초년부터 가을로 가죠. 그러니까 이 을목들이 이 비견이 애초에 신유술이라는 계절에서 로광세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아까 간목이 신유술에서는 절태양이죠. 그러면 절태양의 반대는 로광세니까 을목은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신유술에서 이제 로광세가 되죠. 걸록, 제왕, 쇠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 초년부터 이 을목들이 매우 강한 거죠. 이 원국에서도 6월생이라 애초에 을목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데 초년부터 이제 가을과 여름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더더욱 자기 일을 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자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딱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그런 기운이 되게 느껴지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런 기운을 못 느끼는 게 이런 음간이죠. 음간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융통성 있어 보이죠.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간목은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이 지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월생이고 이런 비견들과 이런 왕지의 글자, 심지어 운마저 이렇게 가을로 가니까, 초년이 가을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질이. 근데 이 신사대운, 여기를 물어본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변화는 이 자연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이 여름에는 병화와 개수와 무토를 활발하게 잘 쓴다.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병화는 뭐죠? 상관이죠, 상관.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 개수는 뭐죠? 이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이 무토는 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 여름에 가는 글자들 다 이런 상관, 편인, 편제. 이 약간 뭔가 조직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먼 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이분은. 이 대운에서. 이 사오미 신유술에서 계속 이런 글자를 썼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뭐 식상을 물어본다. 그럼 지금 상관을 써야 되는데 다만 여기 천간에 신금이 와서 신금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병화잖아요. 그래서 뭐 병신 합수가 돼서 글자를 못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운이 왕이죠. 운이 항상 운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운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왔으니까 병화를 쓰기 어렵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원국의 지지와 이 운의 지지가 중요한 거죠. 현실이에요, 현실. 운의 지지는 계절이에요, 계절. 그리고 이 원국의 지지는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꿈과 희망이 큰 건 중요한데 현실 가능해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나의 지금 당장 처해진 현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금이 와서 이 병화를 쓰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식상을 물어본다면 이 사람한테는 저희는 상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메뉴판을 뭐 단일화하면 안 되겠죠. 뭐 카페도 막 무슨 한두 개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두세 개만 딱.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뭐 커피뿐만 아니라 빵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편인이니까 더 좋죠. 오히려 그런 나만의 독특한 브랜드.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브랜드잖아요. 자기만의 생각, 독특한 거. 그런 거 자기만의 카페를 차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토니까 편제잖아요. 편제.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정제보다는 편제가 좋죠. 근데 뭐 좋고 나쁜 거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제는 관리잖아요. 관리.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편제란 말이에요. 편제라는 건 운영이죠. 운영.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돈이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나의 대출이 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편제로 가겠죠. 편제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럼 시공간이 어디냐? 시공간을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공간을 보면은 여기 사오미죠. 사오미. 그러니까 이 공간에 6월에 있단 말이에요. 6월. 그러니까 사오미긴 사오미인데 이 6월이니까 엄청나게 막 번화가는 아니겠죠. 번화가 중에도 시골이 있죠. 그런 데를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죠. 근데 그런 데서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을 계절의 변화를 잘 이제 따르고 계신데 이제
하나 고민이었던 게 이제 메뉴를 되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상관을 말씀드리면서 단일화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기존 거를 유지하든가, 이제 기존에 좀 메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단일화, 이제 뭐 한두 개보다는 커피랑 뭐 빵을 같이 하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 사주팔자라는 채라고 하죠. 채, 몸통. 이 채만을 가지고, 그리고 글자 몇 개만을 가지고 뭐가 재화가 안 됐다, 뭐 어떤 글자가 없다, 그래서 뭐 흉격 뭐 좋지 않은 사주다, 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사주팔자라는 거는 내가 그냥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나만의 고유의 바코드란 말이에요. 그 8글자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정해서 여기 바뀌는 자연의 변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죠.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 나의 이런 분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잘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야 약간 인생에 탈이 나지 않고 저희의 이제 인생의 기회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만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